타임지 선정 세계 10대 푸드에 선정된 마늘. 마늘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능이 달라집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마늘의 효능 1탄 못 보신 분들은 효능 1탄도 봐주시고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지난주에 마늘의 유효 성분인 알리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마늘을 썰거나 으깨 두었다가 섭취를 하면 알리신을 더 많이 생성해서 섭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리신은 휘발성인데다가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어서 빠르게 황화, 아릴, 아호엔 등으로 변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마늘을 즐겨 먹는 사람에게서 전립선 암의 발생 위험도가 50 내지 70%가 낮았고, 마늘 반쪽을 지속적으로 섭취 시에 위암 위험도는 5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S아릴시스테인과 유기게르마늄, 셀레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늘의 항암 효과를 제대로 보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째, 마늘을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마늘을 익히면 물론 알리신은 줄어듭니다. 우리가 마늘의 유효 성분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알리신이 줄어들고, 특히 통마늘째로 조리하면 알리신이 생성조차 안 되고 알리나제가 파괴되어 버리니까 생마늘로만 섭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알리신은 줄어드는 대신 가열하면 S아릴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S아릴시스테인은 강력한 1급 발암 물질인 니트로수아민, 벤조피렌 등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생마늘 1분, 3분, 5분 데치기, 15분, 30분, 60분 삶기, 전자레인지에 1분, 2분, 3분간 익혔을 때 이것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본 결과 살짝 가열했을 때보다 끓는 물에 60분 삶았을 때 S아릴시스테인이 가장 높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마늘의 4배에 해당되는 S아릴시스테인이 생성된 것입니다. 이제 여름철 복날에 삼계탕, 닭백숙 많이들 드실 텐데 통마늘 집어넣어서 푹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은 익히면 위장장애나 아린맛, 매운맛 등이 사라져서 속쓰림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만 60분간 끓여서 마늘차를 마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마늘차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늘 한 쪽당 물 200ml의 비율로 준비해서 마늘은 슬라이스로 썰어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마늘을 넣고 약한 불에 60분간 끓입니다. 중간에 증발하는 물량도 있으므로 중간에 한 번 정도 물을 보충해 줍니다. 불을 끄고 알맞게 식혀서 드십니다. 너무 뜨겁게 드시면 뜨거운 차 자체가 발암물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잘 식혀서 드시고 따뜻한 정도로만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드실 때는 마늘 알맹이도 다 먹는 것이 좋겠죠. 마늘의 항암 효과를 높이는 방법 2번째, 저온에서 숙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흑마늘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저온에서 숙성을 시키면 S아릴시스테인 함량도 높아지는데 특히 흑마늘의 경우는 셀레늄 함량도 중요합니다. 뭐가 좋다 하면 우후죽순격으로 저품질 제품들이 쏟아져 나와서 무리를 일으키곤 하는데 흑마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제조 시에 오히려 벤조피렌 등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또한 액상과당, 카라멜 색소 등을 넣어서 만든 것은 피하는 게 좋고, 셀레늄 함량이 표기가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세요. 원료가 유기농 마늘인지 국산 마늘인지 보시고 수용성 비타민 등도 고스란히 보존이 되게 원하시면 50 내지 60도씨 이하에서 저온 추출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흑마늘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흑마늘은 난지역 마늘보다 의성 마늘 같은 한지역 마늘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마늘은 흙이 묻은 뿌리와 가장 바깥쪽 껍질만 벗겨내고 껍질이 있는 통마늘째 보온밥솥에 넣고 보온 상태를 눌러서 15일간 뚜껑을 열지 않고 숙성 발효시키면 됩니다. 이때 날짜와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열어보면 껍질까지 까맣게 됩니다.
껍질을 까서 알맹이가 살짝 젤리 정도로만 될 때까지 말립니다. 아린 맛이 하나도 없고 쫀득쫀득합니다. 흑마늘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위암, 대장암에 항암 효과를 보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추어주면서 염증을 없애줍니다. 흑마늘 추출물이 대장암 세포인 HT29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흑마늘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가스, 복부 평만감 등 소화기후 불편을 느낄 수 있어요. 저혈압이 있으신 분이나 혈압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섭취량은 하루 2~3쪽 정도입니다. 보관은 잘 밀봉하여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마늘의 항암 효과를 높이는 방법 3번째, 바로 마늘 껍질을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늘 껍질 까고 쓰레기로 다 버리셨죠? 그런데 이 버려왔던 마늘 껍질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과도 껍질을 깎아두면 갈변이 되고 마늘도 깐 마늘은 저장성이 매우 떨어지잖아요.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산화되고 변질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증거입니다. 대구 한의대 바이오산업융합학부 손대열 교수님이 마늘 껍질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마늘 껍질 추출물이 폐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세포 등의 암세포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세포에 괄목할 만한 효과를 보였는데요. 저농도에서는 유방암 세포 증식을 78% 억제하고 고농도에서는 90% 억제를 보였습니다. 이는 항암 효과로 널리 알려진 상황버섯 균사체 추출물이 19%밖에 억제하지 못했다는 기존 논문과 비교했을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암세포에서는 저농도에서 57%, 고농도에서 87% 억제했습니다. 위암에서는 저농도에서는 효과가 없었고 고농도에서 71%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천연 항암제를 쓰레기로 버려왔네요. 생마늘 대비 마늘 껍질은 식이섬유 4배, 폴리페놀 7배, 항산화 효과는 1.5배입니다. 이 마늘 껍질차를 만들 때에는 저장된 마늘은 곰팡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햇마늘이 나오는 온유월에 통마늘을 사서 겉껍질은 말고 보라색 마늘 껍질 부분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빼서 말립니다. 완전히 물기를 없애기 위해서 마늘 껍질을 후라이팬에 살짝 덮어줍니다. 그런 다음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물 2리터에 30g 비율로 끓여서 따뜻하게 마십니다. 여러분, 의리는 방사능을 비롯해서 각종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고 온갖 스트레스와 공해 등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이런 좋은 식품들을 가까이 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명상을 꾸준히 하신다면 더 이상 암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이어트와 아토피, 또 노화된 피부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마늘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